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익대학교 화학공학과 송복근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고요. 이 내용은 제가 지난 학기까지는 충남대학교 화학과에 있었습니다. 충남대 학부생이 오우석 학생이 한 내용이고요. 서울시립대 한정호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스무스 전기화학 종매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카탈리틱 리덕션에서의 메커니즘에 대한 DOT를 사용한 연구 내용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심해짐에 따라 북극의 얼음 넓이가 해가 감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북극곰이 휘청 마르게 되었습니다. 북극곰은 이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생물이라 저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인간도 기후 변화의 피해를 곧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특히 기존에 배출된 CO2가 이미 많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인류가 산업활동을 멈추고 더 이상의 CO2를 검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맨 밑에 왼쪽의 맨 밑에 그림처럼 평균 대기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산업이 앞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대기 평균 기온 상승보다도 더 훨씬 큰 폭으로 향후 100년 사이에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현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화학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리덕션을 해서 여러 가지의 유용한 물질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프로덕트로 퓨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케미컬의 피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아무튼 유용한 물질, 이산화탄소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과정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환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ERC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촉매가 가장 핵심 이슈가 됩니다. 높은 셀렉티비티와 이피션시를 갖는 촉매 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의 환원에서 생길 수 있는 물질이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의 환원 전이가 거의 비슷비슷한 곳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균 촉매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의 정기적 환원을 했을 때 어떤 프로덕트가 셀렉티브하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촉매 위에서 일어나는 표면 화학적인 그 반응 메커니즘의 특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프로덕트 자체의 에너지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셀렉티비티가 이슈가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갖고 본 것은 폴빅 애시드인데요. 개미산입니다. 개미산은 다이렉트 폴빅 애시드 퓨얼 셀 등의 퓨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에너지 머티리얼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것을 이제 기상에서 분해시켜서 H2를 만들어내는 피드로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제 에너지 물질로서 퓨얼로서 리퀴드 퓨얼로서 의미가 있고요. 어떤 화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개미산은 이산화탄소의 환원 반응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투 일렉트론 리덕션의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즉 이산화탄소의 환원에 있어서 가장 환원이 덜 된 상태가 개미산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도 흥미 있는 프로덕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금속 불균 촉매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환원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리라는 분이 예전에 만들어놓은 어떤 금속을 사용했을 때 어떤 프로덕트가 나오는가
금속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제 비스무스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관심이 있는 물질이 포함된 그룹에서는 폴메이트, 즉 HCO 또는 이제 개미산의 개미산에서 수소가 떨어진 형태가 선택적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두 번째 그룹 금, 은, 아연 등을 포함한 두 번째 그룹에서는 일산화탄소 CO가 나오고요. 니켈, 철, 플래티넘 등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의 환원이 이루어져서 수소가 나온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혈압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금속들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구리는 특이하게도 여러 가지 혈압이 섞여서 나오고, 특히 이제 하이드로카본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특이하게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주요 관심사는데 빨간 내용 쳐놓은 비스무스가 되겠습니다. 즉 비스무스를 사용해서 일렉트로카탈리틱 CO2 리덕션을 하면 폴메이트가 나온다. 이거는 알려진 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이것의 메커니즘적인 측면도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았는데, 주로 이산화탄소의 그 표면 위에서, 이 촉매 표면 위에서 생기는 중간체는 이렇게 두 가지를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이용해서 표면에 붙어서 폴메이트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다음 리덕션 스텝으로 넘어가거나, 탄소를 이용해서, 가운데 있듯이 탄소를 이용해서 표면에 붙고 그 위에 수소가 붙는 칼복실 형태가 형성이 되고 뒤로 넘어가거나, 이 두 가지의 분기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인터미디에이트이 뭐냐에 따라 어떤 프로덕트가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셀렉티비티가 정해진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경쟁 반응으로, 이것이 이제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렉트로카탈리틱 컨디션에서의 반응이기 때문에 마지막처럼 이산화탄소는 붙지 않고 수소가 표면에 붙어서 반응을 하는 것도 역시 경쟁 반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스무스의 경우에 비스무스를 사용하면 개미산이 나온다. 이 사실 자체는 사람들이 꽤 오래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최근 한 2, 3년 들어서 급격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세본 것만 한 10개 이상의 독립적인 서로 다른 연구 그룹들에서 비스무스를 사용해서 개미산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미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페이퍼에서 다 개미산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혈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개미산만 나왔고, 또 많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스무스의 표면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질 수 있는 반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이제 실험적 연구가 이 표면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한 바가 있는데요. 프린스턴에 있는 보카슐리 그룹에서 아열을 이용해서 CO2의 환원 조건 하에 표면에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을 짧게 말씀드리면, 환원 촉매 조건을 걸어놓고 이산화탄소 표면을 찍어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일단 수소를 환원시켜서 표면 위에 환원된 수소 원자가 있고, 이것이 다시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서 HCO가 된다. 이런 수소를 매개로 한 하이드라이트 트랜스퍼 메커니즘을 통해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연구를 2016년부터 했는데 2017년 들어서 카이스트 김용춘 교수님과 키스트 황영천 박사님, 윤경건 박사님이 이제 메커니즘에 대한 논문을 내셨습니다. 이제 실험을 하셨을 때 실험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덴드리틱한 복잡한 모양을 갖는 비스무스를 만들어가지고 CO2 리덕션을 했더니 결과 잘 나왔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계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표면 구조를 갖는 비스무스, 003, 012 등등의 비스무스 표면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가운데에 이 폴웨이트가 형성되고 이것이 다시 폴믹 애시드로 혼합이 되는 반응이 가장 페이버러블하다,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 결과는 이전에 나왔지만 이것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그리고 좀 더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이게 왜 바이덴테이트 폴메이트 형태가 비스무스 표면에서 안정한가, 이것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탠다드한 데시티 펑셔널 티어리 계산을 했고요. 바스프를 사용했고 분산력에 대한 보정이 들어갔습니다. 비스무스는 그 주기율표상에서 굉장히 뒤쪽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스핀 올빅 커플링도 감안해서 계산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스터디한 표면은 비스무스 덩어리를 잘랐을 때 그냥 내추럴하게 생기는 비스무스의 111 표면, 가장 평평한 표면에 대해서 스터디했습니다. 우선 이제 비스무스 크리스탈을 만들어야 되는데 컴퓨터 속에서 비스무스 크리스탈을 만들어 보았더니 이런 바이레이어가 겹쳐 있는 듯한 모양이 잘 만들어졌고요. 크리스탈의 그 크기도 잘 만들어졌고 비스무스 111도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다가 이제 CO2의 환원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화학종을 붙여놓고 각각의 안정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여러 가지의 분자 형태의 물질들을 붙여보았는데요. CO, HCO2, H2O 등등 여러 가지를 붙여놓고 이제 바인딩 깁스 에너지를 계산해봤습니다. 자유 에너지를 계산해봤더니 자유 에너지가 전부 양수, 즉 자발적으로는 붙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비스무스 표면이 굉장히 이너트하고 즉 화학적 반응성이 매우 떨어져서 어떤 것하고도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기존 결과와 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산소만 표면에 자발적으로 붙는데 이것도 바인딩 에너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런 라디칼 스피시스 또는 이렇게 분자의 조각들을 붙였을 때는 자발적으로 붙는데요. 당연히 분자의 그 본딩이 깨져 있으면 표면은 자발적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바인딩 에너지가 역시 크진 않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그 인터미디에 두 가지가 어떤 것이 더 안정하냐에 따라 메커니즘의 분기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COOH 칼복실과 OCOH 폴메이트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OCOH의 바인딩 에너지가 훨씬 더 큰 값을 갖습니다. 즉 폴메이트가 훨씬 안정하게 비스무스 표면에 붙게 됩니다. 또 다른 프래그먼트들을 비교했을 때도 산소 원자를 이용해서 표면과 본딩을 이뤘을 때나 탄소 원자나 수소를 이용해서 본딩을 이뤘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합 형태를 갖는가 하는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이 분자를 그냥 붙였을 때는 표면과 분자 사이에 전자의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결합이 형성이 되지 않고 아주 약한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OCOH나 COO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결합에 대해서 다시 이제 데ን시티 오브 스테이트 분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맨 위에 보시는 그래프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비스무스 111의 데ን시티 오브 스테이트인데요. 저기 빨간 화살표를 쳐놓은 곳이 이제 페르미 레벨인데 이것의 전자 밀도가 낮은 것을 봤을 때 대단히 반응성이 낮다라는 것을 왜 그러냐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두 개는 COOH와 OCOH, 그러니까 칼복실과 폴메이트 각각을 붙여놓고 전자 밀도의 변화를 본 것인데요. COOH는 이제 탄소를 가지고 비스무스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근데 비스무스의 S오비탈이 결합에 참여를 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칼복실은 산소로 붙었을 때 비스무스가 P오비탈을 가지고 붙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P오비탈의 그 비스무스 P오비탈의 에너지 얼라이먼트가
산소의 pOrbital과 잘 맞는 것을 통해 산소와 비스무스의 결합력이 더 세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그 여러 가지 그 흡착 에너지를 가지고 각각의 분자들이 디소시에이블 어드롭션,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표면에 붙었을 때 자발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비자발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오로지 산소만 자발적으로 비스무스 표면에서 결합이 깨지면서 산소 원자 형태로 붙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비스무스가 대기 중에서 자발적으로 산화가 되는 현상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스무스는 금속인데 대기 중에 놔두면 산화막이 씌워져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을 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그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그 흡착 에너지들을 그 환원 전이 조건에서 자유에너지 형태로 바꿔주면 이 COH를 통해서 일산화탄소가 형성되는 반응, 그리고 OCOH를 통해서 개미산이 형성되는 반응, 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한 에너지 패스웨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란색은 높고 빨간색은 낮다. 이걸 봤을 때는 빨간색으로 셀렉티비티가 높게 나타난다. 즉 폴메이트 중간체를 통한 개미산의 형성이 칼복실 중간체를 통한 일산화탄소의 형성보다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그 실험 연구에서는 이렇게 수소가 먼저 환원이 되고 환원된 수소가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는 메커니즘을 따라간다라고 제안이 되었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수소와 바로 수소 이온 및 전자와 바로 만나서 폴메이트가 형성이 되는 프로톤 커플 일렉트론 트랜스퍼 메커니즘을 통해서 환원 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표면에 흡착된 분자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계산했고요. 이것을 확장해서 여러 가지 피블럭 금속, 여기 보시면 납, 주석, 인디움 이런 여러 가지 피블럭 금속들이 있는데요. 전이 금속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이 후금속들이 대체로 개미산을 만드는 촉매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메커니즘이 그런 비스무스 표면에서와 유사한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이 저의 예전부터 했었던 일인데 이렇게 인시추로 전기화학 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IR로 찍으면서 표면에 형성되는 분자가 어떤 것인가를 보는 실험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생략하고요.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